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빅테크 위주로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글인데요. 구글이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공개한 이후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월가에서 이를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구글이 그동안은 좀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걸 뒤엎는 느낌이다라는 코멘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AMD 역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H100의 대항마인 MI300X 시리즈를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H100보다 가격이 싼데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이유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통화 긴축 정책을 좀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나홀로 완화 정책을 좀 이어갔었는데요. 우에다 BOJ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를 좀 암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엔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일본 증시가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 증시는 좀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살펴보면 코스피는 0.83% 상승하면서 2,512선.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물량을 좀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98%, 1%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8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 AI 중심으로 좀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 훈풍을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현재 좀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하고 또 실업률 관련된 지표가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한동안은 좀 동결이 되겠지만은 현재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이제 부정적으로 나와줄수록 오히려 증시는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4분기 어떤 GDP 부분들이 이제 계절적인 어떤 흐름들이든 어쩌든 간에 약간 좋지 않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 기대감이 오히려 더 강화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랠리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급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미국발의 AI 열풍이 다시 한번 불어지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AI 온디바이스 AI 쪽의 열풍들이 상당히 많이 좀 주어지면서 스마트폰 부품주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AI에 대한 어떤 시즌 2가 1년 만에 다시 한번 시장의 또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데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제가 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제가 이제 대설 어떤 변곡이기 때문에 변곡점 이후로 또 시장이 또 상방향으로 또 틀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전체 코스닥 지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잘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앉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평선이 거의 오늘 내일 사이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거의 이평선이 결집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고점 단기 고점에서 거의 한 20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달을 쉬었고요. 한 달 이후에 5일 정도를 더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오수라는 것이 이제 변곡점, 5주가 이제 변곡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일목균형표가 이제 26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정도의 상승, 한 달 정도 조정, 또 일주일 정도의 어떤 약간의 조정이 약간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 수렴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어떤 그 단기 급등, 그다음에 이제 숨고르기 부분들이 나와주다가 연말 연초에 본격적인 강세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장의 흐름들이 경기 민감주, AI 쪽,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바닥을 다져가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고 차트 보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 흐름 계속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예상처럼 계속해서 좋은 시장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단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몸을 좀 높여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코스다인입니다. 화장품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김포의 본사와 제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라는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한창입니다. 소화기 제조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제 중국이 요소에 이어서 인산 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화기 분말을 제조하려면 인산 암모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소화기 관련주인 한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효성 OMB입니다. 비료 관련주인데요. 화학 비료는 인산 암모늄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창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효성 OMB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효성 OMB입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소식에 비료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95% 정도 의존을 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 보니까 내년 5월까지는 일단 공급적으로 예.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시세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비료는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성분을 함께 해야 되는데 비료의 성분 중에 이제 인산 암모늄, 요소, 염화칼륨, 그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야만이 현재 비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이제 부족해도 이제 비료 생산에 차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에 이어서 인산 암모늄 이쪽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수출 통제가 좀 미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비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타격이 좀 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농업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약간 수급이 약간 개선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도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이 요소수처럼 나와줄 확률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OMB도 오늘 장중에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사실은 갔죠. 28%면 상한가가 갔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일단은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현재 진폭, 현재 흐름이 전체 상승과 조정에 약 2분의 1 정도까지 빠졌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가의 이 상태에서 이제 크게만 밀리지 않으면은 장중 조정을 보이고 정가에 다시 한번 들어올려주면서 다음에도 한 번 더 급등할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중국의 어떤 수출 통제 부분들이 현재 그 여행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다른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건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도 어떤 확산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좀 꾸준하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열이 되기 전까지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하는 관점. 지금 가격도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일단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효성 OMB 꼽아주셨습니다. 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오늘 테마를 좀 형성하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상한가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해봐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해서 더 정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기주 종목도 2가지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네, 첫 번째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공개한 이후에 급등을 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2.7% 정도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IT 섹터 계속해서 좀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오후장에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현재 AI 열풍이 좀 불고 있는데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들은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IP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픈 H 테크놀로지와 함께 IP를 이제 대표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는 초고속 현재 커넥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카메라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많은 영상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인터커넥터 부분들은 현재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칩넷 기술 하나의 이제 SoC라고 해서 하나의 칩 안에 모든 기능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각 칩 다이 간의 인터커넥터, 다시 말해서 이런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초고속 현재 전송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퀄리타스 부분들은 이 분야의 이제 독보적인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탑3 시간에서도 이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종목이긴 하지만은 오늘 대단히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랜드 플래시 관련해서 컨트롤러 부분에서도 가온칩사와 함께 이 기술을 좀 적용이 돼서 지금 당장은 3분기 매출은 꽝인 어떤 충격적인 흐름이 좀 주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현재 상승과 조정에 2분의 1점, 그다음에 21선 지지받고 오늘 19%까지 지금 올라주고 있는데 장중 조정이 마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AI 온 디바이스의 오픈 H 테크놀로지와 함께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현재 모바일 쪽에서 확실한 어떤 IP 쪽의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 시에 좀 집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 봤습니다. 일단 AI 랠리를 어제장에서 뉴욕 증시에도 좀 이어갔기 때문에 이 훈풍을 우리 시장에서도 좀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일단 AI 자체가 좀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반도체 당연히 훈풍까지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WCP입니다. 네, WCP 두 번째
인기주 종목입니다. 2차 전지 분리막 이쪽으로 좀 유명한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IRA 세부 조항에서 해외 우려 기업 선정하면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WCP에 좀 집중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IRA 이제 세부 방안이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중국을 이제 우려 집단으로 이제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광물 쪽에 이제 대해서는 지분을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만은 또 이와 별도로 광물이 아닌 부품 쪽은 현지에서 공장을 증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당장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전해질 분리막 이 업체에 대한 수혜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전해질 분리막은 중국, 한국, 일본 기업이 이제 독식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을 좀 제외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거의 이제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현재 SKI 테크놀로지하고 WCP 그 외에 다른 후발주로 이제 개발하는 업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순위로 보면은 WCP가 또 SKI 테크놀로지보다 좀 현재 시장 재배력은 적지만은 후발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또 내년부터 실적이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생산 개파를 증가를 좀 시키고 있기 때문에 WCP를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WCP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종가가 고가인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뭐 종가 거래량은 더 환산해서는 더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주가 이익이 이렇게 굉장히 크면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조정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제는 지금은 일어서는 단계에 좀 해당이 되고 주봉상에는 첫 번째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적일병, 적이병 이런 부분들이 뭐 최대는 이제 척삼병까지 나와줄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 급락에 대한 한 절반 정도까지는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WCP가 당장 급등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WCP였습니다. 분리막 제조업체인데 일단은 IRA 세부 조항이 좀 발표가 된 이후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일어서려는 단계를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계시면서 매수 타이밍 함께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차세대 통신용 반도체입니다. 통신용 반도체라고 한다면 항공 우주도 있을 수 있겠고 국방 시스템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겠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시라고 한다면 5G, 6G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신용이다 보니까 고효율 그리고 고출력, 광대역이라는 특징을 좀 가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실리콘이 아닌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 부분들이 이제 탄화 규소라고 하죠. 현재 SiC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통신에 있어서는 현재 SiC 반도체도 있지만은 질화 갈륨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GaN이라 겐 반도체라고도 하고요. 질화 갈륨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도표에다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가 통신에도 쓰고 전력에도 쓰였지만은 계속해서 고압력, 그러니까 전력이 굉장히 높은 현재 고전압에서 또는 고출력, 고주파에서도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한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고전압에서는 SiC, 다시 말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부분들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주파로 갈수록 현재 빠른 스위칭 전환이 될수록 질화 갈륨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적절하게 혼용이 되면서 시장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질화 갈륨 GaN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질화 갈륨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도체가 실리콘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질화 갈륨은 어떻게 되냐? 실리콘 카바이드와 질화 갈륨을 코팅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실리콘에다가 질화 갈륨을 코팅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여러 번 다중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여기 도표상에 안 나왔지만은 공업용 다이아몬드 위에 질화 갈륨을 코팅을 해서 현재 만드는 어떤 방법까지도 현재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질화 갈륨, 다시 말해서 질소하고 갈륨이라는 것이 화합을 좀 해서 이 부분들이 이 불순물이 개발하게 되면은 전자를 현재 빨리 수용을 하고 전달하는 트랜지스터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줄 수가 있죠. 고전압에서 고주파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도표를 보면은 실리콘, 탄화 규소, 질화 갈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밴드 갭이나 아니면 전압이나 온도, 고온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온, 그다음에 현재 밴드 갭이 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화 규소, 고전압이나 고내열성에서는 탄화 규소를 좀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빠른 스위칭 속도 부분이죠. 고속 충전에서도 쓰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속 충전을 해야 되고 또는 현재 고주파를 현재 발생을 시키는 현재 5G 쪽에서도 질화 관련 반도체가 당연히 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화 관련 반도체, 탄화 규소,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현 보기는 상당히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부분들은 현재 이 실리콘의 어떤 두께층이 굉장히 두꺼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질화 관련 같은 경우는 현재 코팅을 했을 때는 얇은 막으로도 현재
부분의 트랜지스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GSD 이렇게 말한 것은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의 세 개의 발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지러갈림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러갈림 코팅을 했을 때는 이런 게이트, 소스, 드레인 간에 현재 구성을 했을 때는 전자를 얇은 막으로도 빨리 또 현재 전송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효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반도체는 제일 트랜지스터를 회로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게이트, 소스, 드레인 항시 세 개의 축이 있고 게이트에서 전압을 가해주면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전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의 역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반 트랜지스터는 세 개의 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로기판으로 옮기는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재 그 부분이 지러갈륨을 썼을 때 굉장히 얇은 어떤 막으로서 굉장히 빠른 스위칭 속도를 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은 왼쪽에서는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반도체 8인치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GAN 반도체는 뭐 4인치, 6인치 아직은 기술이 이제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렇게 크게 8인치, 12인치처럼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 상용화된 제품은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 이게 이제 GAN 방식으로 반도체를 채택해서 만듭니다. 고속 충전. 그렇기 때문에 고속 충전을 했을 때도 더 빨리 충전하고 또 발열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뭐 쇼핑몰 쳐보면 GAN 반도체로 만들었습니다. 뭐 충전기 뭐 얼마에 하게 됩니다. 뭐 크기도 엄청나게 작습니다. 막 이렇게 선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 통신용 어떤 부품 전문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고속 충전, 전기차 고속 충전에서도 GAN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같은 경우로 보면은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지라갈륨 부분들이 약간 혼합돼서 계속해서 발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야기했던 것은 뭐 KC라든가 LX 세미콘 뭐 이런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순수하게 지라갈륨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A-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SK에서 제일 중요하게 어떤 실리콘 카바이드, 그다음에 지라갈륨에 대한 밸류체인을 완성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도 마찬가지 SiC하고 GAN 반도체 부분들을 동시에 이제 카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다가 지라갈륨을 코팅해서 만들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가 기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라갈륨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SK에서는 현재 실리콘을 만드는 현재 부분들이 인고를 통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업체 S파워 테크놀로지를 인수해서 SK 파워넷 파워 테크놀로지 부분으로 만들어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드는 업체를 좀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RFHIC도 마찬가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GAN 반도체를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AN 반도체 부분들은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코팅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밸류체인을 완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가 상당히하게 현재 웨이퍼 생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충전 시설까지죠. 현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밸류체인을
통신하고 전력까지 확대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그룹 같은 경우에 반도체 밸류체인을 SK 실트론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실리콘 만드는 웨이퍼 만든 것 플러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S파워 테크놀로지를 좀 인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RFHIC하고 협력을 하고 또 조인트 벤처를 해서 통신용 반도체 코팅을 해서 만드는 것까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그룹의 직간접적으로 사업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RFHIC가 있습니다. RFHIC는 전체 뭐 다이아몬드 위에다가 지러갈륨까지 코팅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 순수한 통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러갈륨의 어떤 시장 성장성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흐름들은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반도체보다 연평균 60%의 성장이라는 성장성을 좀 구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어떤 반도체 5G가 굉장히 투자도 더뎠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주목을 좀 해보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현재 통신용 반도체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통신용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나 질화갈륨을 서로 상호 보완하게 되면서 사용을 하지만 질화갈륨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연평균 60%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모아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된 수혜주들은 매달 종목으로 나누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154%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120%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STX는 338%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텔레필드는 161%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위메이드는 118%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10번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이고요. 11월 10일에 소개해드렸던 제주 반도체 4,26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무려 151%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오늘 명예의 전당에 새롭게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인 11월 10일에 소개해드렸던 제주 반도체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하면서도 계속 안에서 시끌시끌했습니다. 제주 반도체. 오늘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계속 수정하는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전까지 10번째 꼭 채우겠다 하셨는데 벌써 다 채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제주 반도체는 제주의 특산물이 현재 감귤이 아니라 제주 반도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부분들이 가장 이렇게 히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저평가된 요인도 사실 좀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D램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독점을 하다시피 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뭐 만드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현재 파운드리로 현재 뭐 대만 쪽으로 파운드리로 좀 생산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을 좀 해서 현재 사물 인터넷이나 저전력 어떤 그 D램 부분들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SRAM이라고 있습니다. SRAM 같은 경우는 인공망의 어떤 처리망의
어떤 그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메모리 쪽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SRAM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히 더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을 때가 이제 피델릭스와 같이 이제 제주 반도체 하면서 이제 D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D램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이야기했는데 이 이후로 현재 그 11,000원까지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또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피크를 좀 치게 되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에서 보면은 4,000원에서 어떻게 보면 3배면은 4, 3, 12, 12,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고점 부분이 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정도는 차익실현을 하고 조정을 보였을 때 다시 한번 가는 전략들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저기병입니다.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면 적산병으로 약간 뭐 시세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후속주가 약간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제2의 제주 반도체 를 할 수가 있고 뭐 그 제목이 뭐 강원 반도체 그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에 노란톡에서 많이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리즈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제주 반도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갈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계속 잘 가면서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소폭 내려오면서 여전히 25%의 강세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속주를 또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란 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슈 포커스에서 살펴봤던 이 통신용 반도체랑 관련한 수혜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3위는 A-Pro입니다. 3위 A-Pro입니다. 근데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2차 전지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전력 반도체 그리고 통신용 반도체 이런 쪽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A-Pro는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쪽을 관련주로 소개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본업은 2차 전지의 어떤 본업은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전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 그다음에 이걸 조립하는 조립 공정, 그다음에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활성화 공정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활성화 공정의 전반적인 장비를 토탈로 현재 공급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방정 장비, 에이징 장비, 디게싱 장비, 이제 검사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체계화된 어떤 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 업체로 현재 주목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충방전기, 고온가압 충방전기,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장비 있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충전하면 뭐라고요? 전력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이에 관련된 기술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충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러갈륨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 부분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술을 응용해서 또 새롭게 수직 기회를 완성하는 흐름들. 그래서 2차 전지 쪽하고 통신 반도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장비 쪽에 이제 충방전기 쪽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이제 폐 배터리 사업도 지금 왕성하게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를 좀 고른 부분들은 자회사인 A-Pro 세미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세미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회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8인치 갬 반도체를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4인치, 6인치 정도가 많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8인치를 최초로 생산을 좀 했기 때문에 그 획기적인 앞으로의 어떤 수주를 받는다든가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에이프로 세미콘의 주요 포트폴리오 보면은 뭐 겐 웨이퍼,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패키징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A 프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A 프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제 언제 이제 수급이 뜰지는 모르기 때문에 약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때 한번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좀 정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A 프로 선정을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본업 자체로는 2차 전지를 하고 있지만 통신용 반도체랑 엮어서 보자면 충방전기 쪽 기기랑 또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도 반도체 사업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는 충분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지금보다는 5% 이상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언제 해야 하나 궁금하시다면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매수 타이밍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RFHIC입니다. 네, RFHIC입니다. 또한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인도에서 5G 열풍이 다시 불 거다. 그리고 그때 주목해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이 RFHIC다라는 언급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목하신 은메달 선정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이제 갬 반도체 선두 주자로 GM 반도체 이제 선두 주자로 이제 볼 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여기서 전체 현재 RFHIC 부분들은 현재 GM 반도체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최초로 2006년도에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좀 해서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하는 GM 반도체까지 만드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제품을 통신용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해외와 비추어 봤을 때도 기술력이 그렇게 낮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무선 통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기도 하고 이쪽 관련된 증폭기도 만들기도 하고 이쪽 관련된 모듈이나 이쪽 현재 여러 가지 제너레이트 부분들까지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관련된 부품이 위성용, 통신용, 그다음에 방산, 레이더용 다양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주파의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GM 가지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통신 장비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G가 이제 됐을 때는 통신 장비에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버라이즌하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5개년 계획의 발주상으로 보면은 현재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2003년도 계속 가면 갈수록 집중이 되고 있고 내년에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더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피크가 될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에서 5G 투자 부분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5G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GM 반도체를 가지고 통신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에 대한 수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5G용 통신 장비
이런 부품주 부분들을 별도로 표시한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RFHIC는 이런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있는 현재 PCB 기판 위에다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닥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현재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 현재 24,000원에서 1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최근에는 현재 더 많이 빠졌죠. 36,000원까지 갔다가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거의 진바닥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간 조정도 생각보다 오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5G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또는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5G가 같이 동반해야지 메타버스까지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 발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용 반도체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으로 RFHIC 살펴봤습니다. 5G나 6G가 한 번씩 시세를 내긴 하지만 이게 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내년에 바람이 분다면 관심 종목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가격적으로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금메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이름은 좀 많이 들어봐서 굉장히 익숙하다 생각했는데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3분기 또다시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금메달로 선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신기술을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신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는 매출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인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통신용 반도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폰 통신 기술을 적용한 칩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폰 기술이란 것은 현재 그 케이블 기지국과 중요 케이블망 사용처에 대한 연결을 개별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굉장히 고효율이 들고 그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처럼 기지국을 모아서 현재 광 케이블을 보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 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성장성이 높은 부분인데 이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좀 해서 현재 10배가 상당히 좋은 현재 10기가바이트를 수용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만들었고 또 반도체 칩을 가지고 현재 통신용 부품에 장착할 수 있는 스택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스택이라는 제품까지 완벽하게 개발을 좀 했다.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데이터상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하는 부분에서는 타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전력 부분들, 그다음에 효율성이 좋은 걸로 탁월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통신사에서 이 업체에다가 보통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 우리가 직접 파운드리 맡길 테니까 이렇게 기술 코치만 해줘, 뭐 디자인 하우스만 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기술이 워낙 앞서니까 그래 다 만들어줘 하면서 주문 반도체를 이 업체에다가 파운드리 업체도 아닌데 이 업체에다가 제작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국제 통신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테스트 과정, 퀄 테스트를 거치고 있고 양산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매출은 없지만은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탑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은 6만 원짜리가 현재 22,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통신 부품주가 다소 안습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것도 급락, 바닥 다지게 하면서 올라와주기 때문에 통신 바람이 불면은 한번 RFHIC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메달 종목으로 자람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하긴 했지만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보시고 금메달로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통신용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질화 갈륨을 사용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출력하는 데 특히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점 짚어봤고요. 오늘은 비료주, 게임주, 스마트폰, 부품 테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요. 전략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는 효성 OMB 꼽아주셨습니다. 중국 수출 통제 모멘텀을 안고 있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